예. 이번 강의는 이제 그 허용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번 배전설비 편에서는 조금 좀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허용전류. 예. 허용전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전류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표가. 여기 이제 국제 전기 규격인 IC 규정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거기 걸 전부 다 그냥 다 인용해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 게 또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나 이런 쪽에 또 근무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에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고 이걸 시험 문제로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참고하시고 보면은 허용전류 표가 있어요. 이렇게 허용전류 표가 쭉 나와 있고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전류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실제적으로 또 이제 예시가 또 나와 있어요.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허용전류 표를 또 만드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단면적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3.5 스퀘어, 5.5 스퀘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8 스퀘어 이런 식으로 38 스퀘어는 우리 삼빠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삼빠찌라고 일본말 써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다 IC 규격으로 바뀌면서 여기 스퀘어도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 스퀘어, 2.5 스퀘어. 그죠? 거의 이제 연선으로 해가지고 4, 6, 10, 4, 6, 10 이렇게 그죠? 25, 35, 50, 25, 35, 50, 70, 95, 120, 70, 95, 120, 150, 185, 240, 185, 240 이런 식으로 스퀘어가 바뀌었네요. 그죠? 1.5, 2.5, 4, 6, 10, 25, 35, 50, 70, 95, 120, 150, 185, 240. 어쨌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암기해야 된다고. 방법은 제가 표준수, 차단기 할 때 표준수 있잖아요. 그것도 꼭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전기하면서 이걸 또 모르면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1.5, 2.5, 4, 60, 25, 35, 50, 70, 95, 요까지 하시든지, 120, 150, 185, 240 하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터득해야 된다, 이거죠. 허용전류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사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또 저감 개수도 나와 있고 한데, 요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절연전선 및 또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강관을 기준해서 예시를 했어요. 전선이 허용 온도, 주의 온도, 복수 회로, 회로는 서로 복수 회로는 다른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복수라는 것은 부하 도체수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산출한 값이 또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여기는 뭐죠? 토양의 열 저항률이라든지 병렬 전선, 또 격려 중에 공사가 이렇게 경로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서 이렇게 또 쭉 표가 나와 있어요. 전선을 전선관 내에 넣어가지고 단열 성능의 벽 내에 매입 공사 시 허용전류 해갖고 또 PVC를 썼느냐, 또 내열 PVC, HIV죠? 이걸 썼느냐, 또 XLP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게 어디 전선관에 또 넣을 때,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배열 방법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죠. 참고하시면 된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의 단면적은
보통 우리가 뭐죠? 아까도 했지만 뭐예요? 그 케이블과 절연전선에 보면은 보통 뭐죠? 우리가 구리를 썼을 때는 1.5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최소가.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요거 2.5부터 나갑니다. 구리는 1.5, 알루미늄 2.5부터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들. 뭐. 요것도 조금 문제 좀 뭐 또 신호회로는요. 0.5 스퀘어도 있어요. 신호회로. 그러니까 제어회로죠. 그죠? 제어회로는 0.5 스퀘어도 있고 거기에 또 최소 단면적은요. 그 0.1 스퀘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게 구리는 1.5부터 나가고 알루미늄은 2.5부터 나간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요거는 또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체 단면적이고. 중성선은 뭐예요? 그 상전선하고 동일한 굵기를 하는데 거기 뭐냐면 그 단상 2선식 회로. 단상 2선식 회로는 똑같은 굵기로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만약에 그 상전선이 다상이라든지 단상 3선식 이런 데는 동일 때는 16스퀘어 이하. 그러니까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그 알루미늄은 25스퀘어. 알루미늄이 25스퀘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16스퀘어 이하짜리는 전부 다 뭐죠? 중성선을 똑같은 굵기로 하라 이거예요. 예. 그것 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16스퀘어 하니까 이 정도 돼 있네. 그죠? 예. 이하는 우리가 그 중성선하고 각 상전선하고는 똑같은 굵기로 해라. 뭐 이런 게 있죠. 그 전압강화는 수용과 설비 인입구에서 기기까지가 보통 그 공칭전압이 4% 정도, 4% 이하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 접속도 그렇고 또 화재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특히 이제 그 내화성이 있는 내화 케이블을 쓰면 괜찮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배선 설비의 관통부 있잖아요, 관통부. 관통하는 부분에는 뭐냐면 뭐예요? 관통한 후에 또 이렇게 개구부가 조금 남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런 데에도 뭐죠? 그 내화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건축 구조체의 그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 등급에 따라서 밀봉하라 이거죠. 내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지금 밀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글로 해서 이제 뭐 화재가 확대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 또 이렇게 막 물이 들어오고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밀봉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뭐 에폭시로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밀봉을 꼭 해라는 얘기죠. 그죠? 뭐 무슨 재질은. 예. 근데 이제 요구사항이 뭐예요? 밀봉 조치하는, 밀봉 조치는 뭐냐면, 배선 설비 재료에 맞는 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배선 설비 재료에 자꾸 막 뭐 부식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걸로 밀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이렇게 화재 시에 이 배선 설비 지지제가 손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내구성. 배선 설비에 뭐 무슨 다른 문제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죠? 밀봉 조치는 우리가 그 배선 설비하고 동일한 등급의 최적 용량에 견디며 무슨 요구사항이 있느냐면 연소 생산된 물질에 대해 관통하는 건축 구조부와 같은 정도로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건축 구조보다도 더 먼저 여기가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축하고 똑같이 견뎌야 된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건축 구조체하고도 똑같은 보호 등급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를 통해서 뭐 물이 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뭐 배선 설비에 또 물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케이블 타고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뭐 그게 들어왔고 물방울이라든지 그런데 뭐죠? 그 밀봉된 거하고 배선 설비가 보호돼야 된다 이게. 그렇게 타고 들어와서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 물방울 또 건축 구조체와 같은 정도로 이렇게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렇게 관통부에 이렇게 밀봉 조치를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뭐예요? 예, 하여튼 뭐예요? 뭐 물이 글로 새서는 안 되고 또 케이블 타고 물 들어와도 안 되고 거기만 먼저 타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또 배선 설비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뭐 이렇게 부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위해를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모든 조건이 좀 갖춰져서 하여튼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예. 글로 또 화재가 또 확대되면 안 된다 이게 글로 통해 가지고 밀봉을 철저히 하라 그 말이죠, 그죠? 관통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 조금 이렇게 언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IC에서 나온 그 영문을 거의 대부분 번역을 다 했어요, 이게. 영문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제 외국 사람이 지은 뭐 이렇게 책 있잖아요. 소설이나 이런 걸 번역해서 보면은 어떤 때 잘 이해가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쓰는 언어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압밴드라는 게 있어요. 전압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밴드 1, 2가 있는데 밴드 1은 아마 있잖아요. 그 밴드 2 있고 해가지고 요런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 1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성 이유로 이렇게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약전 설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 2는 가정용, 상업용 및 공업용 설비에 공급하는 전압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전압하면은 밴드 2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밴드 1하고 2하고는 이렇게 또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선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선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변전실로부터 간선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또 간선의 부하가 평형되고 경제적인 배선하라는 것은 뭐 다 아는 건데 간선은 보통 뭐죠? 그 규격은 240 스퀘어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240 스퀘어. 예. 경우에 따라서는 300 스퀘어 이상도 있는데 보통 간선은 뭐 이렇게 240 스퀘어 이하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보통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간선도 뭐 지하에 뭐 변전실 있다고 그래갖고 뭐 저 건물에 쭉 올라가면서 뭐 포선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나뭇가지식도 있고 뭐 평형식 또 나뭇가지 평형식 루프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건물이 높으면은 중간중간에 좀 저 변전실 작은 걸 또 놓잖아요, 그죠? 예. 서브 변전설비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 필요하면은 루프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건물이고 뭐 초고층이다 그러면 루프식으로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는 그런 설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공 방식은 케이블 트레이가 있잖아요. 케이블 트레이 이제 아까도 나왔었는데 케이블 트레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게 케이블 트레이도요, 이렇게 채널형이 있어요. 채널형. 예, 채널형.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 보통 채널형은 폭이 150mm 이하인 경우 채널형이라고 해요. 보통 케이블 트레이가. 예. 예. 보통 이제 바닥 통풍형이 대부분 맞죠. 바닥에 통풍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발열을 갖다가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게 바닥 통풍형.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널형 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케이블 트레이가요, 이렇게 종류별로 또 다른 게 사다리형이 있고, 사다리형. 사다리형은 이제 레더식이죠. 그죠? 레더식이고. 네. 그 다음에 바닥 밀폐형. 바닥을 뭐죠?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거죠. 그죠? 바닥 밀폐형. 바닥에 개구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펀칭형. 펀칭형은 펀칭을 해가지고 구멍을 좀 뚫어놓은 거죠. 그죠? 네. 통풍,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거.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케이블 트레이도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케이블 트레이. 왜냐면요, 또 여기에 또 이렇게 그 시설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케이블 트레이도 그 방화구역의 벽, 마루, 천정 같은 데를 관통하면은 개구부에 연소 방지를 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쨌든 이 케이블 트레이가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다가 그 다심 케이블, 케이블을 갖다가 뭐죠, 이렇게 다심을 집어넣는 경우, 뭐 제어 케이블하고 같이 넣는 경우 해가지고 이게 뭐 또 단심 케이블을 또 시설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막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 같은 거는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걸 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참고 삼아 이렇게 알아두고, 저는 지금 설계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선 덕트가 나왔죠. 이제 뭐 이렇게 모선 덕트. 케이블 트레이 모선 덕트. 모선 덕트는 그 저압 대전류에 쓰는 게 뭐 보통 모선 덕트죠. 그죠? 지금은 우리 저압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압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저압 대전류에 쓰는 거고, 또 이렇게 한 600A 이상의 대용량짜리도 있다 이거죠. 모선 덕트가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 공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케이블 트레이부터 쭉 우리가 쭉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는지 조금 좀 이상한 분들은, 이상한 게 아니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간선에 그 포설 방법 또는 공사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간선. 그래서 간선을 뭐 이렇게 이제 모선 덕트, 또 케이블 트레이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금속 덕트, 금속이죠? 금속. 또 금속 레이스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플로닥트는 뭐죠? 콘크리트 바닥면에 또 인서트 구멍도 있고 하고,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케이블 그냥 공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지중 전선로는 뭐죠? 보통 1.2m죠? 그러니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60cm. 그죠? 이렇게 60cm. 받을 우려가 있으면 1.2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하고. 전선관, 합성수지관. 전선관은 뭐예요? 금속관도 있고 합성수지관도 있고, 폴리에틸렌 전선관이라서 뭐죠? 콤바인 닥트 있죠? CD관, 콤바인 닥트. 이렇게. 파상형이라는 것은 뭐죠? 물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파상형. 가요성이 양호하니까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의 콘크리트 매입배관으로 우리가 그 CD관을 많이 쓰는 거죠. 이건 노출배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D관은 반드시 매입배관을 쓰는 거죠. CD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풀박스는요, 전선을 당기기 위해서 배관거리가 30m 이상인 부분. 풀박스. 저 PULL이죠. 풀박스. PUL, 풀박스. 30m가 넘는 직선 부분, 또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경우에 그게 한 3곳 이상 있을 때는 이렇게 풀박스를 쓰는데, 풀박스는요, 그 중간에서 접촉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걸 꼭 이제 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풀박스는 이런 그 공사가 어려웠을 때 구부러지는 게 그 한 3군데,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게 3군데 이상 있고, 한 직선거리가 한 30m 이상인 부분에
이런 데 쓴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접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션 박스라고 있을 거예요. 접속함. 정션. 여기는 이제 요 정션 박스 안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쭉 그 자세하게 뭐 이거 뭐 금속관 뭐 이런 거 뭐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이제 좀 그 중요한 것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스르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죠?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공 방식에 따라서 좀 특징을 좀 비교하면은 최대 사용 전류를 비교하면은 전선관은 통상 그 300스퀘어 30까지 전선관. 이렇게 전선관. 예. 이 전선관을 쓰는 것은 보통 이렇게 300스퀘어 30까지. 30까지죠. 그죠? 30. 코어, 3코어. 그래서 여기는 보통 허용 전류가 CV 케이블이 한 396A, 약 400A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 이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는 여기 뭐 보통 한 약 600A 정도 이렇게 한 620A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모선 덕트는 5000A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최대가. 예. 그래서 보통 그 1000A를 경계로 해가지고 요 이하는 전선관이나 케이블 트레이로 하고 요 이상은 뭐예요? 모선 덕트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요 경계로 해가지고 요거는 그 이하 요 정도 되면 이제 모선 덕트 한 약 1000A를 경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심 케이블하고 삼심 케이블을 있을 때 뭐죠? 단심 케이블이 허용전류가 크죠, 그죠? 세가닥을 3코어를 집어넣는 것보다도 이렇게 케이블 허용전류도 크고 작업성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뭐죠? 전자 유도 때문에 시스 외장에 이 전이가 유기되어서 또 시스 순환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심 케이블은 병렬 배선할 때는 뭐죠? 동일굵기 이렇게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또 선로 정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참 똑같이 하기가 처음부터 하면은 괜찮은데 나중에 막 증설하고 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상호 교차 배선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삼심 케이블은 이런 문제가 없죠. 삼심 케이블 쓰면은 뭐 이런 것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단심 케이블 쓸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스가 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케이블의 그 케이블을 외상이라든지 부식이나 이런 것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장 피복한 건데 보통은죠 뭘 쓰냐면 알루미늄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써가지고 아니면 뭐죠? 뭐 폴리에틸렌이나 또 피부실 쓰던 뭐 이랬죠. 그죠?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고분자 재료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뭐죠? 그 외상 상처가 나거나 부식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가 있다 이거지. 그 시스는 뭐 알루미늄이든 아니면 뭐 폴리에틸렌이든 피부를 쓰든 뭐 아니면 고무를 쓰든 그죠? 이런 거 쓴다 이 말이죠. 예. 뭐 이렇게 쓰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 그렇고 아까 1000A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차폐층 접지에 대해서 차폐층을 접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차폐층 시스를 접지하는 게 뭐예요? 그 양단 접지하고 편단 접지 있잖아요. 그럼 시스를 접지 안 하면은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죠? 이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계산을 해서,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좌에서는 실제 차폐층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걸 아마 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